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향해서 보수단체, 극우단체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연일 셀 수 없을 만큼의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 있어요. 언론도 흥분해 있고 정치권도 흥분해 있습니다. 옳거니 하나 얻어 걸렸어. 마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 의혹의 대표적인 것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의기억연대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또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잖아요. 비난은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차분하게 먼저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 무조건 윤미향은 옳은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로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비리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게 흑백이 아니고 컬러니까 조금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조언도 하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요. 윤미향 당선자가 컬러여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백색이어야 살아남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윤미향 당선자를 그리고 정 의원을 고발하고 진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을 댔을 경우에 윤미향 당선자가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향해서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잠깐 훑어본 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 건의 고발이 있어요. 정의기억연대가 이 수요 집회에 청소년들을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학대를 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러면서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 있기도 하고요. 후원금을 유용했다, 그래서 횡령이고 사기다.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 그래서 기부금품법 위반이고 횡령, 배임, 사기 혐의다. 경매대금을 해명하면서 거짓말로 해명을 했다.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다. 안성쉼터를 비싸게 매입했으니까 업무상 배임이고 이 안성쉼터를 마치 펜션처럼 운영을 했으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이런 진정 고발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 고발한 단체 중에는 수요 집회가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던 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이 아닌 일 때문에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기억연대나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 보도가 앞으로도 쏟아질 겁니다.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만 건의 보도가 나올지 100만 건의 보도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볼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검찰이 일부 언론에다가 슬쩍 거짓 정보 흘려놓고 그 정보를 접한 이 윤미향 당선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뒤에서 감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중동보다 위험한 게 SBS, 채널A, 경향신문 이런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믿었던 누군가는 나하고 통화한 내용 녹음해서 낼름 검찰에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녹음 파일 검찰이 입수하면요. 이것이 당시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감추려고 한 것이다.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흔적이다.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 오랫동안 사용하셨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도 있고 한 것 같던데 웬만하면은 옛날 글 다 삭제하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난 글도 다 삭제하시고 일일이 다 삭제하기 어려우면 계정 폐쇄를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행여라도 일본 제품인지 몰라서 과거에 유니클로 양말이라도 신고 찍은 사진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 큰일 납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매도당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본인이 꿨던 꿈을 어디다 기록해놨다. 예를 들면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써놨다. 아니면은 컴퓨터 어디다가 일기를 써놨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꿈 중에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내 딸이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이런 꿈이 만약에 적혀 있다. 그러면은 검찰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원금을 유용하기 위한 범행 동기고 부의 되물림을 하기 위한 증거물이다.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해왔으니까,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으니까 옛날에 썼던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죠.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컴퓨터 하드카피를 반드시 좀 해두세요. 검찰이 한번 가져가면 이거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사무실에 있어서 누군가랑 같이 쓴 컴퓨터라든지 뭐 이렇게 애매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본인 거면 본인 거라고 이름표라도 적어두세요. 누구 건지 모르면 검찰이 딴 사람한테 임의 제출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거 돌려주지도 않고 거기서 추출한 증거 목록 제때 제공도 안 해주고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드카피를 뜨겠다고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하드디스크를 빼서 어디로 가져간다.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시고요. 돈이 좀 들고 번거롭더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카피를 해두고 그거는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증거인멸 교사범으로 또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는 과정에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나하고 거리를 슬슬 두더니 어느 순간 사실관계도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뒤에서 칼 꽂고 돌 던지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거 그냥 감수하세요.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참에 인간관계 좀 정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속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누군가는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뭐 압수수색 현장에 있게도 되고 뭔가를 뭐 컴퓨터 같은 거를 임의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검찰이 뭔가 불러주면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썼는데 거기에 내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이러면 그거 피곤하다고 심야조사 받았다고 대충 뭐 사인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사인하기 전에 자필로라도 내가 이렇게 뭐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내지는 뭐 검찰한테 겁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록을 반드시 좀 조서에 남겨두시기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윤미향 당선자의 딸 문제입니다.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딸이 혹시 학교 다닐 때 어디서 표창장 받지 않았습니까? 표창장 받으면 안 되는데.